네, 바로 티스토리 블로그에 애드센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되게 간단하고요. 티스토리 들어가시면 Q 버튼을 통해서 키보드 Q 단축키를 통해서 관리자 창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들어가신 다음에 보시면 플러그인이라고 있는데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저희는 애드센스를 아주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분류를 눌러서 수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분류를 지정을 하셨을 때 하단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 살펴보면은 반응형 구글 애드센스, 데스크탑용 구글 애드센스, 그 다음 모바일용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애드센스를 달 수 있는 플러그인이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고요. 이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광고 코드만 집어 넣으시면 바로 끝납니다. 다만 이것들에 대한 차이점이나 그런 것들만 좀 아시면 문제가 없을 건데요. 일단 반응형 같은 경우에는 반응형으로 만들어진 티스토리 스킨이나 블로그에서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 스킨이 반응형으로 이루어진 경우, 여기서 말하는 반응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창 사이즈가 변동되면 변동되는 만큼 그 폰트나 레이아웃 디자인이 같이 변경되는데, 반응형 광고를 넣어두면 어떤 특정한 사이즈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창 사이즈가 스킨이 티스토리 블로그가 변화하는 것에 반응해서 거기에 맞는 사이즈 광고를 구글 측에서 알아서 송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응형 광고로 해놓는 게 좀 편하고요. 일단 기준도 반응형 광고로 해서 보여드릴 텐데, 데스크탑용하고 모바일용에 대해서 사용법이나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데스크탑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PC에서만 노출이 되는데, 이것도 좀 생각을 달리하면 반응형 스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PC 데스크탑용으로 지정을 해두면 모바일에서 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모바일용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만 나타나는 거니까 당연히 PC에서 따로 지정을 하지 않으신다면, PC용을 지정을 안 해놓으신다면 PC용이 안 뜨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팅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반응형 스킨을 쓰신다 그러고 하면 꾸미기 스킨에 보시면은 모바일이라고 있어요. 모바일에서 모바일 웹을 킬지 말지를 정해 주셔야 되고요. 이 모바일 웹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스킨이 반응형 스킨이라면 굳이 모바일을 켜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요게 생겨난 거는 원래 이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반응형이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반응형 스킨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1단, 2단, 3단, 기타 이런 식으로 비반응형 스킨들만 있었는데, 요때 이후에 반응형 스킨들이 생겨나면서부터 모바일을 켜고 끌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사용자들이 티스토리 측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 요 버튼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형 스킨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거를 꺼두시죠. 이걸 꺼두시면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스킨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반응형 스킨이 티스토리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 스킨의 모바일 사이즈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켜두게 되면 지금 딱 보시는 이 티스토리에서 기본 제공하는 온 해두시면 티스토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 모바일 스킨을 사용을 하게 된다. 네, 이랬거나 저랬거나 플러그인을 활용을 하셔서 애드센스를 넣으실 때는 이게 온 돼 있을 때랑 오프 돼 있을 때랑 실제로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그게 애드센스 설치의 올바른 진행 절차의 종료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저는 기본 반응형 스킨을 사용을 하고 모바일 스킨은 오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플러그인 적용할 때는 수익 모델 중에서 반응형 모델만 사용하는 걸로 기준을 정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단과 하단, 본문 상단과 하단에 코드를
각각 넣어달라고 하는데 똑같은 걸 넣으셔도 되고, 아무튼 중요한 건 코드만 갖다 붙여 넣으시면 끝난다는 거죠. 애드센스는 다들 가입을 하셨다는 걸로 가정을 하고, 별거 아니고 가입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광고를 만드셔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샘플로 예를 들어야 돼서 지금 또 그냥 되네. 있는 것 중에서 반응형 광고 하나 코드만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새로 하나 샘플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샘플 광고 반응형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넣어 주셔야 얘가 정상 인식을 하고요. 만약에 다른 걸 넣게 되면은 아예 안 됩니다. 뭐 텍스트 광고나 이런 거는 뭐 초보자분들이라면 아직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요. 맞춤 채널은 그냥 그룹 묶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샘플 광고, 또 반응형인 걸 내가 알아야 되니까 반응형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죠. 저장 및 코드 생성하시고, 반응형 코드가 만들어졌으면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기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도 밑에 넣어두죠. 똑같은 걸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구별을 하실 때 어디서 클릭이 나는지 그거를 당사자가 확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서 넣는다고, 만들어서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 만들어진 거 말고 새로 만든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광고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 활성 상태인 광고 코드를 가져오는 게 지금은 좀 빠르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를 그냥 가지고 올게요. 소스를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다른 거 상단에 넣었던 거 말고 하단에 넣었던 거, 하단에 넣을 걸로 따로 저장을 해서 지금 상단 하단 하나씩 넣고 확인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애드센스 설치는 끝납니다. 테스토리에서. 과거에는 요거 편집기에서 굉장히 좀 초보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을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플러그인이 생기면서 굉장히 편해졌죠. 지금은 보시면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각각 반응형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깥으로 나가서 글 아무거나 보면 광고가 나타나죠. 이런 식입니다. 요렇게 해두시면은 뭐 어떤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광고가 나타나요. 그래서 애드센스 포럼이라고 해서 테스트 내용 뭐 아무거나 하신 다음에 그냥 발행. 그러면 글이 하나 만들어졌고 공개를 해볼게요. 다시 나가셔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글을 쓰시더라도 위아래로 설정한 대로 이렇게 광고가 나타나는 방식이고요. 이 지금 티스토리에서도 예전에는 애드센스 측에서 광고 단위, 이 배너형 광고 단위는 한 화면에 3개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그 이상은 설치를 할 수는 있기는 했는데 프로그램 정책을 위반한다고 해서 그 허용이 안 됐고요. 그래서 티스토리 쪽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뭐 반응형도 그렇고 뭐 모바일용도 그렇고 3개 이상은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3개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는 3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형은 딱 2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3개 정도 넣고 싶은데, 아니면은 본문 중간에 넣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문 중간에 넣으실 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동으로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코드는 상관이 없는데 뭐 아무거나 지금 가지고 336280 가장 효율성이 좋다고 알려진 이 코드를 넣어볼게요. 코드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요거를 자기가 글을 쓰다가 혹은 글을 다 쓰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글을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보통은 여기 안에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미리 보기로 들어가셔서 어디쯤에 넣는 게 좋겠다 싶을 때 뭐 아름답고 지혜는 여기 보이네. 아름답고 지혜는 어딨냐, 안 보이네. 근데 뭐 대충 중간 정도 되겠다 싶은데, 아니면 내가 딱 봤을 때 여기 이 정도, 이 문단, 이 내용이 끝난 다음에 광고가 들어가는 게 광고 효율이 좋겠다 싶은 곳에
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예, 체크만 해놓는 거예요. 체크만 해놓고 HTML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죠. 여기에 딱 이응 부분, 이 부분만 광고 코드로 바꿔주신 방법으로 우리는 본문 중간에 광고를 넣을 수가 있죠. 다시 돌아왔을 때, 에디터로 돌아왔을 때 광고가 안 보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광고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미리 보기로 해서 발행 직전인 걸 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이 플러그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린데도 10분이 넘게 걸렸다는 게 참 희한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플러그인 설정을 하시기 전에 예, 반응형인지 모바일용, 그 다음에 데스크탑 웹용, 요거를 어떻게 자신이 활용을 하실 건가, 요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신 상태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거고요. 시스토리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 HTML, CSS 편집기에서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초보자분들에게 조금 불편했죠. 그래서 그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된 건 사실인데, 플러그인 덕분에 그거를 모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알고 나중에 해보시는 게 더 좋아서 간단히 알려드리면, 일단은 요 위에서 글인지 카테고리인지 어느 화면인지 자기가 수정할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넣을 때는 사실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거만 찾으시면 됩니다. 아티클, REP, 디스크립션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요 코드는 저희 그 가이드에도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직접 찾으셔도 되는데 비슷한 코드들이 많아가지고 노티스라고 하니까 뭐 공지사항쯤 되겠죠. 알림, 아티클 랩 데이터, 여기는 데이터 부분이니까 뭐 날짜나 작성한 시간 이런 거 들어가겠죠. 타이틀,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쭉쭉쭉쭉 보시면은 요약, 카테고리, 카테고리 뭐 똑같은 거 계속 나오네.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 근데 요거 표시해놨으니까 따로 보시면 되고요. 아티클 랩 디스크립션 요 부분이 뜻하는 바가 이제 본문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어떤 이미지가 있든 간에 이 코드는 소유자, 티스토리 소유자가 작성한 글의 본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코드를 가져와야 되는구나.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우리가 찾았던 거, 요거 위에다가 광고 코드를 넣어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소스가 나타나는 거고요. 잘라내서 밑에다 붙여 놓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밑에는 이게 밑에예요. 이게 본문이고 이 아래 건데, 저장을 해주시면 밑에 나타나죠. 지금은 아무런 효과도 안 먹여놨기 때문에 왼쪽에 나타나는 건데, 요 안에다가 간단하게 센터로 덮어주시면, 저는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만 덮어주셔도 되죠. 닫기 해서 저장, 새로 고침,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가운데로 딱 뜨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좀 귀찮죠. 아까 플러그인 보실 때 보면 데스크탑 웹용 여기서 하단에 두 개가 들어가죠. 나란히 넣는 것을 원래는 프로그램 정책상 이것도 정책 위반인 사유였어요. 그래서 티스토리 유저들을 보면은 상단 두 개를 이렇게 딱 해두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HTML, CSS 편집기로 하실 때 요거 안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테이블이라는 표를 얘기하는 거고, 표를 넣어서 표 보면은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또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테이블의 테두리 선은 안 보이게끔 조정한 다음에 광고를 빵빵 하나씩 박아 놓는 그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플러그인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뭐 요거 하나, 뭐 밑에 두 개 놓고 싶다 그러면 요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 티스토리에 애드센스 설치를 해도 사실 두 개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스킨이
어떤 걸 사용을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이거를 누를만하게 저희가 그 컨텐츠를 구성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글을 쓰시면서 광고를 다시면서 어떻게 하실지 그거를 좀 수정을 해 나가시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경험적인 요소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광고 들어갔는데, 예전 같으면 이건 정책 위반이었는데 구글 측에서 완전히 해지 저걸 풀어줬죠. 아예 컨텐츠보다만 광고가 적으면 된다. 대신에 뭐 어차피 효율을 내는 거는 니네들 몫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다 완전히 개방을 해서 풀어줬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몇 개나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사실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광고가 너무 많아버리면 이거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너무 덕지덕지 다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도 한 2개나 3개 정도를 달았는데도 자기는 좀 더 달고 싶다, 그렇게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링크라고 있습니다. 링크 광고 단위를 달아주시면 조금 더 보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니? 요거는 플러그인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보시면 지금 다 광고 단위가 박스형 광고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CSS 편집기 요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아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요걸 할 줄 알아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링크 반응형으로 고쳤죠. 저장을 해보면 네, 링크가 뜹니다. 링크가. 요건 좀 자주 보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한 효율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고요. 요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 두시던가, 아니면 글을 작성하시다가 이 광고 소스만 따로 빼놓으세요. 빼놓으신 다음에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글을 쓰시다가 중간쯤에 나는 여기다가 이걸 넣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신 그때, 이거 안 되네. 드셨을 때, 그때 링크 광고 단위 같은 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완전히 소스, 이게 한번 보고 나면 소스가 변경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바뀌는데, 그 부분만 잘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대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잘 모르겠네.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제대로 들어갔네요. 약간 붙어있는 게 문제긴 하지만, 오히려 이 링크형 광고 단위가 좀 더 효율을 내주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들이 보면 좀 이 디스플레이 광고가 좀 멋있게 보여서 이게 광고 수익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것도 잘 나오는 애들은 잘 나옵니다.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다른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